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나면 한동안 또 못 볼 텐데 그 사이에 투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우면서 추석을 맞이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나 종목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없는 거죠, 앵커님? 일단 들어보고 질문해 볼게요. 찍어주는 종목들이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 먼저 드릴 수 있어요. 바이오 괜찮은지 이런 거 워낙에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하고 어제는 또 반도체로 살짝 또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바이오가 궁금하긴 하죠. 이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오는 자리를 좀 내주는 것인가. 그리고 예전보다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학회도 대체로 다 끝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자동차하고 배터리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제가 1차 급락 나오는 구간하고 2차 나오는 구간하고, 제가 뉘앙스가 달라진 게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8월달 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배터리에 관련돼서 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반등 나온 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한 37만 원 깨졌을 때 한 35만 원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나머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더라도 이제 이쪽은 좀 여러분들이 중장기간적으로 이제 좀 사야 될 때가 올 거다. 신저가를 막 그때 기록을 했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저가가 나오는 거 이제 좀 관점 바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전 전략에서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요거 위주로만 좀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왕이 바뀌었다 해서 이제 바이오로 이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저항으로 잡아야 될 자리,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먼저 좀 급등 흐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이오 쪽에 자금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눌리긴 했지만 신고가를 갖다가 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알테오젠 같은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나 ST팜 이런 주식들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적을 나오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중심은 좀 바이오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해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2주 동안에 참 시장이 개걸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았었잖아요. AI 거품론도 있었고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급락하는 구간에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포인트가 그냥 바보가 되자. 바보가 돼서 그냥 저점이나 이런 거 맞추생 하지 말고 우리가 2,700 요 초반대에서 만든 현금 있지 않냐. 그냥 바보처럼 2,500이나 2,550에서 그냥 1등주 사면 된다. 그래서 자동차도 종목 딱 2개 집어드렸고 배터리는 가격이 안 왔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배터리도 이제 살 준비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중심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신저가 나오고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았었던 구간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지표 발표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죠? 지난주 하고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봐봐요. 뭐야? 그냥 2,500하고 2,550에서 그냥 매수하면 된 거였네? 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자, 봐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수많은 경제 변수나 이런 불안정도 있었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돈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돈이 주는 딱 메시지만 보면 된다. 파생의 어떤 이 손익구조에 의해서 왜곡이 나타난 거고. 근데 봐봐. 시간이 진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2700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아껴두자, 현금을 아껴두고, 이 구간, 2500이나 2550, 요 나올 때를 좀 기다려보자. 2500과 2550, 요 구간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손바닥이 뒤집힌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 진짜 봐봐요. 요번에도 또죠. 요번에도 봐봐요. 실제로 2500과 2500 오니까 실제로 매수하기 잘했죠. 만약 여러분들 2500 손절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 생각을 해봐요. 못할걸요? 자, 봐봐요. 이슈나 어떤 시장에 관련된 이런 코멘트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해드린 요 숫자 있잖아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주요 산업군들에 대한 이 중요 가격들이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산업의 대표주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진짜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근데 진짜 이번에 또 2500 말소한 게 맞잖아요.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산업이나 기업 공부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뭐 바로 이렇게 시세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수하면 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물려도 나중에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고 터지면 이거 사이클을 먹더라고. 제가 이거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잘 한번 활용해봐요.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아시겠죠? 아까 이제 앵커분께서 그러면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적 네. 자, 몇 가지 숫자를 던질게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요. 2650. 자,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265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어요. 그죠? 2650.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2460과 2430. 자,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265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2460과 243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여기다 딱 선을 긋고 여기다 딱 선을 긋고 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발표도 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각계 전투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이 AI 투자와 관련된 블랙의 시리즈 양산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사우디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투자 심리가 바뀌었는데 엔비디아는 강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빠지고 이게 약간 일치락산하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수가 줄 거예요. 자, 개수가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개수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5개가 상승했던 시장 급락 나온 날 5개 상승해 그러면 3개로 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배터리가 동자 흐름으로 나와서 만약에 5개가 옛날에는 급락됐다 반등 나왔으면 지금 2개, 3개로 준다. 개수가 준다고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포나 압구정이 올라가면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소외시키는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똑같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이오도 마찬가지. 뭐가 준다고요? 개수가 줄 거라고. 그리고 이 개수가 줄어드는 이 구간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2650과 2460과 2430을 놓고 박스권 대응하는 거예요. 자, 2650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3가지인데 첫 번째로 뭘 체크를 하는 거냐면 12조 이상의 연속적인 자금이 붙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얼마요? 12조 이상의 연속적인 자금. 자, 얼마 왔을 때 2650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2630이나 2640이 거래대금 12조 이상 붙나? 안 붙어? 일단 줄여. 일단 비중 줄여. 왜? 개수가 줄어드는 시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2조 이상의 연속 자금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12조 이상의 시장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수 비중을 좀 줄이라고. 2650 다가오면 거기서 또 호재 나오서 줄여. 그리고 나서 기다려. 2460과 2350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한 절반 팔았으면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1, 2, 3, 4 딱 정해. 자, 1순위는 무조건 바이오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얼마인지 알죠? 19만 7천, 19만 8천. 여기서 돈 붙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중간에 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이 계속 매매해. 가격대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하고 ST팜하고 SK바이오팜만 가지고 이 박스 공고에서 계속 매매에 대응하는 거예요. 다 팔면 안 돼요. 팔더라도 절반만. 이 박스 놓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의 자금이 연속으로 붙기 전까지. 12조 이상의 자금이 붙기 전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번은 뭐냐면 자동차예요. 현대차, 기아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왜? 얘네들이 이익과 배당금이 확실한 섹터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다음 3번이 뭐냐면 반도체인 거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요번에 하이닉스 먼저 자금이 붙었는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7만 1,000원과 7만 2,000원은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속도를 줄일 거예요. 회복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그럼 그 전에 뭐가 움직여? 소부장이 먼저 튀어. 뭐가 튄다고? 소부장이 먼저 튄다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부장 위주로 먼저 하시라고.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7만 1,000원이나 7만 2,000원을 회복하기 전까지. 느리게 갈 수 있다고. 그리고 4번. 배터리는 이번 구간에 빠질 때, 만약에 되돌림 조정이 나온다. 그럼 요번에는 배터리를 사야 될 주식들이 되게 많아져요. 요런 구간을 놓고서 이번 구간을 우리가 이제 9월 말을 이제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예전보다는 조금 다채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배터리랑 자동차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정수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